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 유다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 활동 안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대신에 집에서 TV나 컴퓨터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유독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눈 건강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야외 활동이 줄면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서 안구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안구가 커지면 근시의 발생이나 진행 속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와 비슷한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에 조심해야 될 눈 건강, 특별히 근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안과 전문의 이인식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 건강한 눈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이 시력이 좀 안 좋은 저로서는 시력이 좋은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시력이 좋다, 나쁘다, 이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정상 시력을 1.0이라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좋은 눈 그러면 1.2나 1.5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1.0이 정상 시력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신경 크기 하나로 볼 수 있는 거를 1.0 정상 시력으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IQ가 100이다. 그러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평균보단 좀 낮게 생각이 되죠. 되는데요. 근데 네. 사실은 모든 사람의 IQ를 다 재봐서 딱 중간을 100이라고 하자. 그래서 100이면 딱 중간이고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시력도 1.0이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실제로 시력을 재보면 1.0이 안 나오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네, 저 포함. 그렇군요. 근데 왜 보통 그 시력표라고 하나요? 네, 그걸 볼 때 뭐 한 1.5나 2.0이 거의 최고치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근데 얼핏 듣기에 뭐 몽골인이나 또 에스키모인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3.0 또 4.0까지도 간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제가 어서 듣기로 5.0 시력도 들은 적은 있어요. 예. 상상이 안 가요. 예, 우리가 시력이 좋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 뒤에 시신경 세포가 있는데 그게 촘촘하게 쉽게 생각해서 촘촘하게 박혀 계신 분들은 네. 1.0 이상의 정말로 좋은 시력, 1.2, 1.5, 2.0 같은 시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시력이라는 거는 빛이 들어와서 빛의 신호가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펜을 보면 이게 볼펜이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시각적인 신호가 대뇌 피질에서 한번 판단을 해서 그게 어떤 거다라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신경과 뇌의 복합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2.0, 3.0이 되려면 사실은 시신경도 건강해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몽고인 같은 분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늘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누가 있나 없나 를 판단하는 그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힌트를 자기가 종합을 해서 2.0, 3.0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들은 늘 야외 활동을 해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근시 진행이 조금 억제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쬐면 근시를 좀 예방할 수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시력이 나쁜 분들이라면 몽골에 가서 살면 좀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눈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마이너스 시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어떤 건가요? 사실은 틀린 표현이죠. 그래서 안과 갔는데 내 시력이 마이너스야. 그럼 눈이 그렇게 나쁘니?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는 정시를 제로로 하고, 원시가 있으면 플러스로 하고, 근시가 있으면 마이너스로 하고, 그래서 근시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로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 틀린 상식 중에 하나죠. 마이너스면 나쁜 시력을 생각을 하는데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근시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 근시와 난시 그리고 원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근시 먼저 알아볼게요.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근시 그러면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게 근시, 멀리 잘 보이는 거는 원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근시가 특별히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원시가 멀리 있는 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먼데 게 안 보이는 게 근시라고 생각하면 제일 정확해요. 네. 그 초점이 시신경, 망막 앞에 그 맺히기 때문에 근시인 분들은 보통 눈앞에 오목 렌즈를 네. 대서 시력 교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시, 난시는 반대예요. 원시는 초점이 망막 뒤에 맺히기 때문에 네. 볼록 렌즈를 껴야 보는 거고요. 난시는 초점이 2개 혹은 그 이상 맺히는 게 난시예요. 그래서 물체를 보면 좀 겹쳐 보이거나 선 밑에 선이 하나 더 보이거나 그거는 전형적인 난시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난시용 렌즈를 넣으면은 초점을 하나로 맺히니까 그래서 시력을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렌즈를 빼면 좀 2개로 보이거든요. 그럼 난시성인 것 같아요. 난시성, 예. 근시인 예. 것 같습니다. 근시, 난시, 원시가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시랑 원시는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난시는 근시에 있을 수도 있고 근시성 난시, 원시에 있을 수도 있고 원시성 난시.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모두가 정상적인 시력에서는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게 생기는 건가요? 보통 이제 크게 2가지 생각하거든요.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근시가 많아요. 예, 민족적으로. 이런 민족이 전 세계에서 한 3민족, 한국, 중국, 일본. 예, 근시가 동양에서 많은 민족이고 그리고 실제로 근시의 비율,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 근시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죠. 우리가 애기 눈이 우리 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했는데 애가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그럼 엄마 아빠가 눈이 나쁜가? 네. 유전적인 요인이죠. 근데 엄마 아빠가 눈이 다 좋은데 얘는 왜 눈이 나쁠까? 환경적인 요인이죠. 예.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요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그렇죠. 우리가 근시의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에스키모인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네. 에스키모인들을 자연 상태에서 살던 거를 미국으로 이주시켜서 미국인 에스키모인들을 보면 시력이 근시로 많이 변해요. 원래 살던 곳에서는 눈이 다 좋았는데 네. 그 2세, 3세들은 다 눈이 나빠져요. 그럼 그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고 분명히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럼 왜 눈이 나빠졌나? 라고 조사를 해보면 크게 한 2가지로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첫째, 그분들이 자연 상태에서 있을 때는 TV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방에 가다 놓고 TV를 보고 책을 보고 근업 작업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근시가 생기는 거. 2번째, 영양적인 요인 생각할 수 있어요. 먹는 거. 네. 대표적인 게 단 음식, 특히 탄산음료를 주면은 단 거라는 거는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골격 체제를 연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네. 우리 흰자, 공막에 단단하게 받쳐줘야 근시 진행이 안 되는데 그게 연화가 되면 조절하게 되면 축성근시라 그래서 안축장이 길어지면서 근시가 생기거든요. 그때 근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단 거를 계속 주면은 근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원시나 난시 같은 경우에는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이 있다면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 근시, 난시, 원시는 다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유전적인 요인도 우리가 근시 유전자를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전되는 거는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근시, 원시, 난시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별히 근시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뭐 이제 근시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근시가 있더라고요. 한 종류가 아니라 뭐 가성 근시, 고도 근시, 초도 근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어떤 거예요? 뭐 어렵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근시인데 높은 근시는 고도 근시. 안경을 썼는데 조금 안경을 두꺼운 것 같다. 안경알이 고도 근시. 우리가 디옵터로 한 6, 7디옵터 이상 되면 고도 근시라 그래요.
근데 저렇게 안경알이 두껍나? 부엉이 안경 같은 10디옵터, 11, 12디옵터가 네. 넘으면 초고도 근시. 초고도, 예, 그리고 가성근시. 가성근시는 저희가 취약 전에 아기들 가서 안과 한번 가서 꼭 검진하잖아요. 네. 그때 얘가 안경을 써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는 검사가 반드시 하나 있어요. 그게 네. 조절마비 굴절 검사. 그래서 눈에 약 놓고 하는 검사. 왜냐하면 애들은 잘 안 보이면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인 근시가 생기고, 그리고 안 보면 풀어져야 되는데 네.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진짜 근시는 없는데 네. 근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얘가 근시가 있네 하고 안경을 씌우면 더 안 보이니까 더 조절을 하고, 계속 근시가 진행하는 것 같은 악성 근시 같은 게 이제 가성 근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얘가 혹시 가성 근시가 있나 확인하려고 한 번씩 약을 넣고 검사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약을 넣고 한 번은 검사를 하는 꼭 거군요. 안경 처방 전에 한 번은 네. 꼭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가성근시, 고도근시, 또 초고도근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도근시 같은 경우에는 치료법이 있나요? 네. 고도근시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눈이 정말로 나쁘신 분들, 네. 특히 이제 초고도근시. 근데 왜냐하면은 보통 좀 눈이 나빠도 안경 렌즈 끼고 잘 살면 되는데 이게 고도근시, 특히 초고도근시인 분들은 물론 렌즈 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안경알이 너무 두꺼워서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안경을 끼고 생활하는 게 여러 가지 핸디캡이 될 수도 그쵸.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수술이 많이 필요하고 수술을 원하시는 분이 많은 도수이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 고도근시가 그냥 잘 안 보이고 안경을 껴야 된다는 그 이외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우리가 아까 근시는 눈이 이렇게 커져서 생긴다 그랬잖아요. 초점이 앞에 네. 맺히니까. 그 축성근시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눈 뒤에 망막이라고 저희가 보는 신경막이 붙어 있어. 카메라로 치면 필름이죠. 근데 우리가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면서 풍선이 얇아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근시가 있으면 특히 높은 근시에서는 망막 뒤에 있는 망막이 늘어나서 약해져요. 그걸 변성이 왔다고 그러고, 근시 때문에 생긴 변성이라 그래서 망막 변성이라 그러는, 근시성 망막 변성이라 그러는데, 근시성 망막 변성이 있으면 망막이 얇고 약하니까 뭔가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망막 열공, 구멍이 생기면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떨어지면 망막박리예요. 이건 좀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박리. 망막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도근시들은 그냥 단순한 시력 검사 외에 정기적으로 네. 우리가 한 번씩 망막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근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 예방해야 될,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네. 이 시력이 좋아지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휴대폰 사용을 좀 적게 해라라든지 또 먼 곳을 자주 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안과 의사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눈이 좀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눈이 좋아지는 음식이 있나요? 네. 뭐 두 가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시는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이니까 엄마 아빠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 현재 우리가 환경으로서 시력이 나빠지는 요인은 몇 가지 다 알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흔히 눈이 좋아지는 법은 네. 우리가 조절을 통해서 근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절을 중간중간 풀어주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50분 일했을 때는 한 5분 정도는 잠깐 먼 산을 보는 문고인처럼 네. 한번 조절을 풀어주는. 두 번째는 음식인데요. 네. 우리가 계속 본다는 거는 눈에서 시신경이 일을 한다는 거고,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 눈 안에 신경세포 중에서 로놉신이라는 게 그게 계속 분해가 되고, 빛을 받으면 그게 분해가 되면서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을 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계속 하게 되면 이 필요 물질이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항산화 물질들, 뭐 크게 세 가지로, 눈에 좋은 그 영양분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네. 블랙푸드, 브라운푸드, 레드푸드. 흔히 얘기해서 색깔이 있는
채소, 과일이 다 눈에 좋은 거예요. 검은 콩, 우리가 비타민 이 로놉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비타민 A, C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걸 보충해주는 홍당무 같은 블루베리, 포도 이런 게 다 눈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눈 건강법 잘 지키셔서 올 겨울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시력에 대한 상식, 또 근시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OX로 풀어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V를 가까이 보면 눈이 나빠진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좀 뒤로 가서 보라고. 네. 오 아닐까요? 그래서 혼도 많이 나죠. 맞기도 많이 맞고 애들이. 야, 이거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네.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왜요? 이게 눈이 나빠서 가까이 보느냐, 아니면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지느냐. 네.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흔히 생각하기엔 가까이 봐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지지는 않아요. 예. 안 보이니까 자꾸 애가 앞으로 가는데 이제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혼을 많이 내죠. 예. 혼도 많이 맞고. 예. 근데 실제로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지지는 않고요. 네. 근데 습관적으로 계속 근거리 시청을 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가성 근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근시가 약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TV를 가까이 봐서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눈이 먼저 나쁘기 때문에 TV를 가까이 보는 보게 습관이 들인 거죠.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 근시는 20대 이전에 진행이 멈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15년 근시 환자의 약 37%가 10대로 가장 많고 또 10살 미만이 약 20%로 뒤를 이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뭐 그렇다면 이 말도 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정답은요? 예, 정답은 다소 의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정답은 맞습니다. 오. 예. 왜 그런가요? 근데 이해가 잘 안 가시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은 20살 넘어서 시력을 재보면 나는 21살 때 잰 안경이 안 맞아서 27살 때 다시 안경 맞췄는데 그 사이에 도수도 오르고 맞아요. 그러면 근시가 다시 생기는 게 아닌가? 더러는 또 20대 안경 안 쓰시는 분도 30대 안경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근시가 진행해서 눈이 나빠진 건데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근시는 축성 근시, 그러니까 눈 안축장이 일정, 키가 딱 멈추는 순간 사실은 근시는 멈춘다 생각을 네. 하세요. 키가 크지 않으면 근시는 멈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것도 18, 19 키가 성장이 멈추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몇 가지 변수는 있어요. 첫째, 18, 19, 20, 21, 22, 23 키가 안 클 것 같지만 조금씩 큰다. 조금 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근시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우리가 근시 안경을 쓰잖아요. 그러면 10대, 20대는 조절력이 아주 좋아서 내가 근시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런 안경을 써도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굳이 이런 안경을 안 써요. 근데 20대가 지나면서 사실은 조절력이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근시가 있는데 이 안경 잘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더 나빠졌다라고 그래서 생각이 도수를 드는군요. 조금 올리는데 네. 흔히 생각하면 내가 눈이 나빠져서 도수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화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진행이 눈도 노화가 되니까 좀 시력도 예전에는 이제 더 이 정도면 보였는데 이제 그렇죠. 나이 들면서 요 정도 돼도 잘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주의해야 될 거는 진짜 눈 많이 나쁜 고도근시. 네. 이게 같은 보통 근시라면 진행을 해도 한 요만큼. 근데 워낙 높은 근시는요. 네. 약간의 자연적인 증가 폭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고도근시 아주 도수 높으신 분들은 실제로 근시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소량.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시에는 안경보다 콘택트 렌즈가 더 좋다. 뭐 어떤 분들은요, 이 콘택트 렌즈가 근시를 교정을 해줘서 나중에는 굳이 뭐 안경을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정답이 뭔가요? OX 퀴즈가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콘택트 렌즈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좋다. 왜 그런가요? 이것도 의아해하실 분들이 네. 많으실 텐데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근시를 교정하는 거는 광학적인 의미에서는 안경보다 콘택트 렌즈가 훨씬 광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좋아요, 시력이. 왜냐하면 만약에 눈이 나쁘시면 안경, 렌즈 낀 거 중에서 안경이 잘 보이세요? 렌즈가 잘 보이세요? 렌즈가 저는 더 잘. 대부분은 특히 시력이 나쁘신 분일수록 네. 안경보다는 렌즈가 잘 보인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안경을 끼면 특히 근시 안경은 상이 작아지거든요. 근데 렌즈를 끼면 그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짝눈인 분들은 네. 안경 끼면은 힘들어서 못 사세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같은 볼펜을 봐도 볼펜 크게 좀 다르거든요. 그럼 두 개로 보이면 머리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오래 뭐 일하고 그러면 머리 아프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렌즈를 끼면 네.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집니다. 수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광학적인 면에서는 안경보다 렌즈가 유리할 수 있는데 렌즈도 렌즈 문제가 있어요. 렌즈 오래 끼면은 충혈되고 그리고 각막염 생기는 경우도 있고 특히 렌즈는 난시가 잘 교정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난시가 심한 분은 렌즈보다는 안경이 잘 보인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근시는 안경보다는 콘택트 렌즈가 더 좋을 수가 있다. 광학적인 측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이인식 원장님 모시고 시력에 대한 상식과 또 근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당근이 눈에 좋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당근을 가지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맛있는 드레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당근 드레싱을 만든 샐러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근은 생당근이 아니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작게 썰어가지고 소금물에 한번 데쳐놨어요. 푹 익힌 건 아니고 드시기 편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되게끔 한번 살짝 익혀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져도 좋고요. 드레싱을 넣고 블렌더로 갈아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다져가지고 좀 식감을 살려보도록 해볼게요. 살짝 물에 데친 당근을 잘게 다져줍니다. 마늘도 얇게 썰어줍니다. 마늘은 향만 나도록 해볼게요. 자, 마늘을 왜 넣냐면 오늘은 샐러드에 고기를 넣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기랑 어울리게 제가 마늘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화이트 와인 식초를 넣어줍니다. 고추냉이와 약간의 소금을 넣고 잘 버무려 줍니다. 잘 섞이게끔 넣어줍니다. 이 당근 자체에서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설탕이나 꿀 같은 건 넣지 않았고요. 소금하고 식초만 넣었어요. 자, 그리고 당근 드레싱은 만들어서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 당근이 그 산도에 의해서 약간 부드러워지고 단맛도 나와서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쓰시기 전에 좀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메인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저는 오늘 소고기 삶아 놓은 건데요. 삶아서 냉장고에 차게 식혔어요. 그래서 편육처럼 얇게 썰어서 그냥 드실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했는데 이거 없으신 분들은 우리 보쌈 시키잖아요. 그럼 돼지고기 남은 거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족발도 좋아요. 족발 쓰셔도 가능하시고요. 여러 가지 고기류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고기는 얇게 썰어줍니다. 그릇에 로메인과 소고기를 담고 드레싱을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당근을 이용한 드레싱을 가지고 샐러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는 현대 사회를 근시 사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현대인이 사회의 미래를 장기적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지 못하고 당장 내일만 바라보는 충동적인 삶을 산다는 게 그 의미라고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는 멀리 내다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합니다. 시력도 마음도 멀리 내다보고 삶을 준비하는 건강 365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